한 번에 합격하는 NCS 직업기술능력 평가 직업윤리 핵심 압축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윤리를 NCS 직업기초능력에서 출제됐다라고 얘기하면 출제 빈도가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 출제된 기업들 보면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외에도 서부발전 또 뭐 서울교통공사는 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수출입은행도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검사 영역이나 또는 면접으로 확대해버리면 직업윤리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면접 평가 항목에 직업윤리는 꼭 들어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되 제가 이론 정리하면서 이게 필기용으로 필요하다, 그 이외에 필요하다는 걸 구분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는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직업윤리 편입니다. 예전에는 직업윤리를 이론적으로 냈는데 요즘은 이 이론을 토대로 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결해서 많이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뭐 윤리 항목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직업윤리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과 연결을 시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공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윤리 경영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을 꼭 필기용으로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최근 개념을 좀 확장시키기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에는 심리적 윤리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 너무 확대된 거 아니냐? 아니요. 확대된 게 아니라 현재 교육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입사하면 반드시 배울 내용들인데 이게 입사하기 전에 필기 문제에서 다뤄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윤리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이죠. 공동의 이익. 여러분은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공기업의 목표가 뭐죠? 공익 실현. 그래서 윤리가 특히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직업윤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윤리규범의 형성. 왜 형성되냐? 혼자 사는 사람은 윤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협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형성된 게 협력규칙. 그게 더 구체화된 게 윤리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생활이 윤리규범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죠.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 그렇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뭐 배고픈데 그냥 집어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무지입니다. 무관심도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거는 알아요. 에이 몰라 난 그냥 할 거야. 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무절제입니다. 통제에 벗어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윤리적 행위. 제가 볼 때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는 게 이거 무절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윤리적 행위는 무지, 무관심, 무절제에서 비롯됩니다. 유형 파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헷갈려요. 왜냐면 뻔한 얘기거든. 특별한 차이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 도덕적 타성 얘기부터 볼게요. 나태, 게으름을 내포한 타성. 타성이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선택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결국 이거죠. 윤리적 문제에 무감각해요. 그래서 막 행동하는 거죠. 도덕적 태만입니다. 자기기만적 요소라는 게 이거예요. 관행이니까 뭐. 우리 함께 한 건데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나만 그런 거야? 이게 도덕적 태만이죠. 타성과는 좀 다르죠. 거짓말입니다.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타성에 젖은 이런 거짓말도 있죠. 목적 대상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보호를 위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건데 남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에이, 진짜 여러분을 위한 사람은 그 얘기 함부로 안 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한 행동을 하지 말을 하진 않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 직업의 의미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무이자 권리, 경제적 욕구 충족.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 아니죠. 자아실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업의 의미는 종합적이에요.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 이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지원했냐를 따지려면 합격을 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이걸 먼저 생각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지원 동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지 목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시험용이에요.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합리적이어야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껴 맞춰요. 이 회사가 중요하니까,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공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니까 그래서 지원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이건 확신을 줄 수가 없죠. 자, 직업의 의미를 보면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기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하되 사회적 효용도 있어야죠. 이를 통해서 결국 뭘 합니까?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여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되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나 아르바이트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은 분명히 달라야죠. 근데 먹고 살려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의점 지원하는 거하고 여기 공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잘못된 직업관입니다. 특히 지금은 부를 축적한다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3D 기피 현상,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거. 최근에는 4D라고 해서 디스턴스, 거리가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원양어업이 그렇죠. 4D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의 원리는 누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기업 다니던 공기업 다니던 그건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지켜야 될 건데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직업을 갖던 안 갖던 개인 윤리는 갖추고 있어야죠. 그 연장선이라는 얘기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회 전체와 연관이 돼 있지. 내가 내일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직업윤리 덕목인데 제가 특히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든 뭘 하든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맡긴 일이라는 소명의식 이걸 끄집어내는 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면 연결도 가능하겠죠. 천직의식, 적성과 능력에 맞다는 거, 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직분의식입니다. 특히 직분의식이 왜 중요하냐? 공기업 지원하잖아요. 여러분은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공기업에 지원합니다. 사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지원하는 거,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 이외에 책임의식도 필요하고 전문가의식, 여러분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봉사의식입니다.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입사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먹고 살려고 안정적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절대 시험 전형 과정에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죠. 한국인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윤리인데 이 직업윤리들 책임감, 성실, 정직, 신뢰, 창의, 협조, 청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걸로 입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한 번 책임감 있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얘로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뭐로 입증하려고 해야 되냐? 가치관으로 입증하려고 해야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했다. 이래야 말이 되죠. 그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든 면접 답변을 하든 꼭 가치관을 먼저 정리하세요.